모든 신약개발 연구원들이 그러하겠지만 사실 대웅제약 신약센터의 연구원들도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 신약개발 연구원의 큰 사명으로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웅제약 신약센터에서 신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석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에 제가 이제 약대 대학원을 들어갔고 강의해 주신 지도 교수님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인데 나는 아직도 신약 개발 하나를 만드는 게 꿈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기대했던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갈고 닦고 노력했던 신약 승인의 순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참여 연구원들이 식약처로부터 좋은 빠른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30일입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팀원들이 다 같이 방방 뛰면서 좋아하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지금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물질 합성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제가 손수 만든 물질이 모든 개발 단계를 마치고 실제 환자들의 치료에 이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벅찹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그 1, 2초간의 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화가 승인의 소식일지 불합격일지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기분 좋게도 승인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약 개발 전체 과정은 크게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임상시험과 동물이나 세포를 가지고 실험하는 비임상 단계로 나뉩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단백질 타겟을 가지고 과제를 시작할지, 어떻게 공략을 해서 유용한 치료제를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이 정말 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물로 탄생할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타겟을 선정해서 세포, 그 다음에 동물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면 식약처에 이제 우리 약물 이런 실험을 충분히 거쳤으니까 모든 환자한테 쓸 수 있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 허가 단계가 거칩니다. 전체적으로 과제 시작부터 우리 환자가 쓸 수 있는 발매 단계까지 가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 2010년 중반에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통계를 낸 결과가 있어요. 후보물질 도출해서 성공까지, 승인까지 하려면 1%도 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5,000분의 1, 또 어떤 분들은 10,000분의 1 그렇게 말하죠.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2개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그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패도 어떤 실패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과제 책임자나 연구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 없이 실패를 해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많은 걸 경험해보면서 실패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다음 과제를 위한 성공의 큰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약 품목화가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바람솜 시험을 수행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솜 시험은 그 규모와 기간이 가장 방대한 시험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30억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나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3년간 시험기관과 원활하게 소통을 진행을 하였고 또 많은 분들과 같이 협업한 끝에 식약처에서도 그 결과를 이견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분석에서는 신규 분석 방법과 관리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인데요. 제네릭 의약품이나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약전을 통해서 분석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관리 규격을 설정하는 정당성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한 편인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게 최초이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선행 과제 사례 학습과 저희 신약 분석 팀원들과의 소통이 저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그로써 원료의약품 DMF 승인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신감 그리고 기준, 그 임상을 가기 위한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불과 7년 전에. 근데 그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임상 1상을 성공하고 2상을 성공하고 3상을 성공하다 보니까 목표가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 2개나 신약을 승인받았잖아요. 후보 물질 도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임상 승인, 국내 신약 승인,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떤 연구원들은 미국 FDA 승인 받는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 큰 변화가 있고 목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량과 인프라 시스템들이 다 발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신약센터의 R&D 역량, 신약센터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의 R&D 역량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을 참여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약 연구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해서 제2의 신약, 제3의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신약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한테 빨리 좋은 약을 제공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대웅제약 또는 신약센터가 글로벌 탑 20 안에 드는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게 제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이제 임상 1, 2, 3상을 통해서 승인받은 약물 2개는 사실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계열 내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내는 약물들이죠. 근데 지금 그런 큰 글로벌 탑 20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약물들은 first in class,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한 약물, 암, 대사질환, 섬유증, 자가면역, 이 4가지 그 치료 영역에서 저희는 first in class를 타깃을 공략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갈 거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30년 대웅제약이 글로벌 탑 20 제약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웅제약이 많은 실패와 최근의 성공을 경험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초의 First in Class 타겟 신약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 개발을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제약회사, 바이오텍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상생을 꾀할 것이며, 국내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약 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세계 최초 최고의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